그러면은 이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라는 얘기죠. 왜? 초록색 fair value, 적정 가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잘 매수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단 밴드를 다시 확 터치하는, 적어도 17만 불까지 가는 이 구간이 오긴 온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턴어라운드 한 거 아니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졌냐, 이렇게 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84,000불대를 횡보하다가 드디어 주말을 넘어가고 화요일, 월요일을 넘어가면서 87,000불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을 바닥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몇 가지 시그널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200일 이평선 위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부분이죠. 86,000불이 200일 이평선 현재 수준인데 이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128일 이평선인데 128일 이평선은 95,000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서 128일 이평선이 95,000불까지 뚫으면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어쨌든 128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사이로 다시 들어왔다는 게 주요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바닥 신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는 200일 이평선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같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닥 신호 확인했고, 두 번째 신호는요, 지금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피가 음수입니다. 음수. 여기 이제 빨간색 보이시죠? 펀딩피는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 비트코인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무기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현물 가격과 가격 괴리가 존재하고 그게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시점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이 8만 불이면 미래 요점 시점에는 한 83,000불 될 것 같아,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무기한이다 그러면은 사실 가격이 얼마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선물 가격을 현물에 붙여 놓을 수가 있느냐? 바로 펀딩피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많을 거고, 만약에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 롱숏이라고 하는데, 롱 포지션을 많이 잡는다,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쪽에 막 몰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 쪽의 사람들이 더 적게 몰려있는 쪽에다가 계속해서 8시간입니다, 주기는. 8시간에 한 번씩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펀딩피라고 합니다. 그 펀딩피가 보통은 롱 포지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롱 포지션에 많이 몰려요. 그러면 펀딩피가 양수가 됩니다.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펀딩피다 그러면은 항상 펀딩피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양수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8시간에 내야 되는 수수료가 점점 비싸지는 거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로 보고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숏 포지션의 세력이 더 크니까 롱 포지션에 이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8시간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면은 이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하는 동안에는 계속 손해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밸런스를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너무 클 때는 계속해서 펀딩피를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 롱숏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괴리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무기한 선물인데,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선물 펀딩피가 음수로 전환했을 때는 저점일 때가 많았어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음수로 계속 유지되니까 요 이후로 가격이 크게 픽업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 2023년이네요. 2023년에 10월 달 정도 계속해서 이제 펀딩피가 음수로 나오고 나서 그 뒤에 2024년 초로 가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왔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음수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거는 사람들의 이제 센티먼트가 상당히 안 좋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수가 롱 포지션보다 많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보통 이제 너무 지나친 비관론이 찾아와서 단기 투자자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시점이라 바닥이라고 봐도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비 음수임으로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렇게 픽업해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바닥신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이하게도 MSTR 주가를 보고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STR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떨어지면 막 20-30% 우습게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번도 20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제법 괜찮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MSTR 주가가 비트코인을 적극 매수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보면 2021년부터군요. 2021년부터 보면 이 보라색 선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딱 한 번만 2022년 약세장에 딱 한 번만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까만색 선이 이제 MSTR 주가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때 보라색 선 밑으로 내려가긴 하네요.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2023년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긴 했습니다. 크게 떨어졌고 여기서도 2024년에도 크게 떨어졌고 여기서도 크게 떨어졌는데 200일 이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번에도 200일 이평선을 한번 찍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MSTR 가격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수익률이 17%가 넘고요. 5일 수익률을 봐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STR, 미국 증시 상당히 안 좋은데 최근에 상승하고 있네. 근데 그 상승 포인트가 200일 이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MSTR 주가가 이렇게 픽업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MSTR이 최근에 이제 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 우선주 중에서도 다른 종류의 연구 우선주를 또 발행해서 그것조차도 자금 조달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STRK 연구 우선주, STRF 연구 우선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STRF 연구 우선주 또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서 그걸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촬영 기준으로 어제 나온 뉴스는 MSTR이 드디어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넘었습니다. 보유량이. 그러니까 이런 자금 조달에 계속해서 성공하는 게 결국 이제 또 MSTR 주가 상승의 재료인데 그게 또 마침 200일 이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교묘한 타이밍. 그러므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좋은 상황에 놓였지 않았나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닥신호 확인을 했고요. 네 번째 바닥신호입니다. 지난주에요. CME 미결제 약정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CME 오픈 인터레스트, BTC 오픈 인터레스트, 보라색 선이죠.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ME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거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관심이 없다. 즉 기관 투자자 이꼬르 장기 투자자 또는 대형 투자자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동기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유입세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약 7억 불 정도가 일주 동안 들어왔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5주 내내 연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반등해서 유입수로 전환된 거거든요. 순유입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CME에서 선물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기관들은 사실 헤지펀드, 차익거래 위주, 비트코인으로 안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선물 상품으로 안전하게 수익 내려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애들 말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 장기 투자자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 기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면 바닥으로 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만약에 헤지펀드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기관 자금이 늘어난 거라면 그렇게까지 뭐 지금 바닥으로 봤다기보다는 뭔가 단기 변동성을 예측하고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단기 플레이하는 기관들은 지난주에 사실 다 팔았다. 근데 ETF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장기 보유 목적 기관들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닥신호, 이것도 바닥신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닥신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달러와 약세 지금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유로와 파운드와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로화랑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달러 지수 DXY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보시면 이렇게 DXY 달러 지수가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국면에서 꼭 비트코인 가격 큰 상승이 왔습니다. 2021년 불장으로 가기 직전에도 달러 지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었고요. 2017년 연말 불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피크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달러 지수가 2024년에 크게 오르다가 야, 달러 강세 언제까지 가냐 하면서 원달러 환율 1,500원 간다 막 이러다가 지금 웬걸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왜 내려가나요, 지금? 유로와 파운드화가 왜 달러화 대비 강세냐면 지금 돈을 푸니까. 유로화가 지금 독일과 영국이 선두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금 하는 와중에 이 유로와 파운드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기 성장에 대한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유럽이 그것이 다시 좋아지고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 유로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M2를 트래킹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사이트를 보면은 실제로 글로벌 M2가 지난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난 2번에도 왜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지 알겠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이구나. 이 주체가 미국이 됐든 아니면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아무튼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M2가 늘어나는 걸 보면 항상 한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더라. 비트코인 뿐만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반드시 모네터리 인플레이션, 즉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화폐 구매력 하락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요. 추가 유동성이. 그래서 위험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산 가격 상승이 반드시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 2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사실 그 타이밍이 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M2가 늘어난 지 한 2, 3개월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지금 하고 있지만 84,000불, 3,000불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촬영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다시 반전을 해서 87,000불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바닥 신호가 되겠습니다. 달러와 약세, 그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5가지 이유를 보고있는데 바닥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다는 얘기지 결국 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 더 장기로 보면 확실하게 올라갈 거긴 한데 뭐 장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 거냐, 뭐 내년 초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단기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그 후에 또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워딩이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또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멕시코 캐나다에 매기는 수입 관세는 4월 2일까지 이연해놨는데 4월 2일부터 다시 재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럽에 대한 뭐 상호관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조금 이연되지만 글쎄요. 멕시코, 캐나다 그때는 또 다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이슈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 위험자산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단기 저점을 다졌다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낙관론을 펼치기에도 지금 아직 이릅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수익이 비트코인의 성장 공식입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크게 오르고 떨어지고 크게 오르고 떨어지고 크게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항상 올라갈 때는 이 heavy overvalued 영역, 많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영역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게 항상 일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살짝 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죠. 2025년 몇 월이야?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에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지난 전고점이던 7만 불, 8만 불대를 뚫고 올라가서 10만 불까지 갔다가 내려온 요 구간이 살짝 이제 heavily overvalued, 과도하게 고평가된 구간을 찍고 내려왔던 건데 아직 이 상단에는 터치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밴드에 따르면 17만 불이 상단 밴드거든요. 이 상단 밴드까지 아직 가지도 못하고 지금 횡보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라는 얘기죠. 왜? 초록색 fair value, 적정 가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잘 매수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단 밴드를 다시 확 터치하는, 적어도 17만 불까지 가는 이 구간이 오긴 온다. 그러므로 이때를 바라고 이때를 목표하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통은 당연히 있겠죠. 앞으로 또 내려갔다가 뭐 이 언더밸류드, 저평가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수익이 나므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진짜 길게 시기열을 놓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잘라서 자꾸 이번 반감기 어떻게 될 거다. 그보다 더 잘라서 반감기 이후 6개월 어떻게 될 거다. 1년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자르면 힘들어요. 바닥은 다졌지만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수익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축적을 하는 데 쓰고, 그리고 일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현금 보유,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그리고 변동성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변동성 너무 힘들다, 나 비트코인 가격 또 떨어지는 거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은 일부 실물자산, 금 같은 실물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잘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과 단기 하락 저점을 기회로 포착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되게 모아나가기 좋은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바닥을 다졌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 플레이를 하자. 겸손한 자세로 스택 세트,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었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